안녕하세요, 아리지나입니다. 오늘 또 큰 거 하나 왔네요. 야마하에서 정말 오랜만에 플래그십 평판형 헤드폰이 나왔고요. 스페셜 에디션 국내 출시 가격이 무려 500만 원입니다. 오소 다이나믹이라고 하면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야마하는 무려 1970년대에 오소 다이나믹 평판형 헤드폰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전설적인 HP1이라는 모델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헤드폰 역사에 한 획을 그었죠. 그로부터 거의 50년 만에 출시되는 YH5000이 바로 그 HP1의 기술을 잇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헤드폰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이번에 출시되는 YH5000SE는 스페셜 에디션으로 먼저 나오는 모델이고요. 특별판에서 구성품이 일부 빠지는 일반판은 나중에 따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특별판은 1차 수량이 매우 적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두르셔야겠네요. 특별판은 박스 크기만큼이나 안에 뭐가 든 게 많습니다. 일단 이어패드가 소재별로 두 가지가 있고요. 케이블도 밸런스드 케이블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묵직한 알루미늄 스탠드도 기본으로 제공하네요. 헤드폰 디자인은 일단 풀사이즈 오픈형 하우징입니다. 하우징에는 직조 스테인리스 필터를 사용해서 공기 흐름을 제어하고요. 이런 설계는 S모사의 하이엔드 헤드폰들하고 묘하게 비슷하죠. 하나 특이한 점은 드라이버가 바깥에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어컵 중앙에 바로 오소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보이죠. 음량을 좀 높이면 실제로 진동판 움직임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일 정도로 오픈형 설계인 점이 눈에 띄네요. 이어컵과 헤드밴드 아크 재질은 무게 대비 강성이 뛰어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크기 대비 무게가 가벼운 점도 마음에 드네요. 헤드밴드는 이중 레이어 구조고요. 상단 프레임은 튼튼하면서 탄력이 좋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하단 쿠션은 가죽으로 넓게 만들어서 압력 분산이 잘 되네요. 헤드밴드 높이 조절 폭이 커서 머리 크기에 맞추기 쉽고요. 헤드밴드 아쿠도 조인트가 튼튼하면서도 움직임이 자유롭게 잘 만들었네요. 이어패드는 양가죽과 스웨이드로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탈착이 상당히 쉬워서 바꿔가면서 청음해보기 좋네요. 이어패드 쿠션감이 가벼워서 편하고 촉감도 고급스럽습니다. 착용감에 관련된 설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훌륭하네요. 순정 케이블은 3.5mm 2극 단자 탈착식이고요. 각 채널별로 4가닥씩 총 80 트위스트 구조입니다. 케이블이 상당히 유연해서 굵기에 비해서 터치 노이즈도 적네요. 싱글핸드 단자는 6.3mm 스크류 어댑터 탈착식이고요. 밸런스드 단자는 요새 많이 쓰는 4.3mm 5극입니다. 별매 밸런스드 케이블로는 XLR 4핀 옵션도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순정 케이블 가격이 하나에 무려 100만원씩입니다. 야마하가 이번에 작정하고 플래그십 헤드폰을 만들었다는 게 가격표에서 느껴지죠. 그만큼 품질이 워낙 좋아서 다른 케이블들을 굳이 추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헤드폰 스탠드는 풀 알루미늄으로 튼튼하고 고급스럽네요. 뒤에는 케이블을 걸 수 있는 구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판답게 기본 구성품들 품질이 상당히 좋네요. 이제 사운드 설계에 대해 살펴보면요. 평판형 드라이버를 부르는 이름 중 하나인 오소 다이나믹은 사실 야마하의 상표입니다. 1970년대 첫 오소 다이나믹 헤드폰인 HP1을 출시할 때부터 썼던 명칭이죠. 일반적인 평판형 드라이버는 일자 자석을 평평하게 배치하는 편인데요. 야마하의 오소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원형 자석을 사용합니다. 원형 자석을 진동판 앞뒤로 배치해서 자력을 형성하죠. 사실 이런 구조는 자력이 진동판 전체에 고르게 미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음질적으로 별로 유리한 설계는 아닌데요. 실제로 진동판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진동판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떨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마하는 전설적인 HP1의 오소 다이나믹 구조를 발전시키는 어려운 길을 굳이 선택했네요. 야마하는 수치적인 음질보다는 HP1의 기술적 명맥을 잇는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마하 정도로 역사가 깊은 근본 회사들만 가능한 설계 사상이죠. 야마하 헤드폰의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야마하 뮤직은 원래 악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야마하 음향기기들은 악기 소리의 아름다움을 가장 중시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YH5000은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 플래그십 모델을 생산하는 일본 공장에서 같이 만듭니다. 그만큼 악기와 연관이 아주 깊은 헤드폰이죠. 그래서 그런지 실제 사운드도 보컬보다는 악기 소리가 확실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주파수 응답이 3kHz 중고음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원래는 이런 특성은 기본적으로 보컬 베킹을 깔고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YH5000은 보컬이 튀어나오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보컬 베킹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오늘은 고조파 외율을 먼저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고조파 외율이 중고음에서 1% 이상 올라옵니다. 제가 앞서서 오소 다이나믹은 음질에 유리한 설계가 아니라고 했었죠. 실제로 요즘 나오는 타사 평판형 헤드폰들은 외율이 0.01% 밑으로도 떨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야마하는 오히려 하모닉스를 극대화하네요. 중고음에서 배음이 확실히 강조가 되면서 중고음 에너지가 보충이 되죠. 이렇게 하모닉스가 강조되는 사운드는 상당히 진공관스럽습니다. 실제로 진공관과 비슷하게 1차 배음이 강조되고 2차 배음이 억제되네요. 그러니까 진공관 앰프가 없이도 진공관스러운 소리가 나온다는 뜻이죠.
특히 중고음에서 빈티지 바이올린 같은 아주 독특하면서도 기분 좋은 울림이 있습니다. 요즘은 비싼 평판형 헤드폰일수록 수치적인 음질이나 플랫한 음색을 워낙 잘 맞춰서 나오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이 정도로 음악성이 강한 헤드폰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YH5000은 70년대의 오리지널 HP1보다도 오히려 자체적인 음악성이 더 강하네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플랫에서 벗어난 소리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YH5000은 실제로 들어보면 그 이유가 확실히 느껴지는 튜닝이고요. 이 소리가 취향에 잘 맞으면 정말로 대체 불가능한 매력적인 소리로 느껴지실 겁니다. 이래서 소리를 주파수 음각 그래프 하나만 보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하죠. 이렇게 자체적인 개성이 강한 제품일수록 다양한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되고요. 이번 야마하 플래그십 헤드폰이 마침 딱 좋은 예시가 되겠네요. 이제 다시 주파수 응답 분석으로 돌아가 보죠. 저음을 보면 꽤 높은 주파수부터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드라이버 구경이 50mm 정도라서 평판형 치고는 안 그래도 작은 편인데요. 그 와중에 진동판 면적 전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서 평판형 헤드폰 치고는 초저음 에너지가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빈티지 사운드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과거의 빈티지 오디오 제품들은 당시의 기술력 한계로 인해서 초저음이 잘 안 나오죠. 야마하는 21세기 최신 기술로 굳이 정성스럽게 그런 빈티지스러운 소리를 만든 점도 재밌네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저음 에너지 자체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음 에너지가 60Hz를 중심으로 확실히 강조되어 있고요. 다이나믹 헤드폰과는 다르게 대역폭 자체는 초저음까지도 잘 살아있죠. 하만타켓 기준으로 봐도 초저음이 떨어지기는 해도 크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경의 다이나믹 헤드폰들보다는 저음이 확실히 강하고 묵직하네요. 한편으로는 비보정 주파수 응답으로 보면 고음 에너지가 플랫하면서도 위아래로 기복이 많죠. 이런 특성은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 실제 공간에 의한 소리 변화와 비슷합니다. 덕분에 잔향이 강조되면서 상당히 라이브한 소리도 느껴지네요. 이런 특성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미디 사운드를 들을 때에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해줍니다. 여기서도 아날로그적인 빈티지 사운드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네요. 한편으로 초고음을 보면 대역폭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초고음이 살아있는 고해상도 음원도 아주 잘 재생해내네요. 종합적으로는 빈티지 사운드와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가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소리입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야마하 아니면 절대 못 만들 것 같은 헤드폰이네요. 지금까지 칭찬만 했으니까 이제 아쉬운 점도 좀 지적을 할게요. 중고음 에너지가 떨어지는 점이 정의감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음악 중심이 앞이 아니라 뒤통수에 맺히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래서 앞, 뒤 방향의 입체감은 좀 평면적인데요. 대신에 좌우로 넓게 퍼지는 느낌을 줘서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보컬보다는 대편성 악기 연주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이번 리뷰부터는 드디어 테스트 음원이 바뀝니다. 이 헤드폰의 소리를 제대로 느껴보려면 악기음 위주의 노래가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하는 국내 아티스트 분들의 곡을 엄선해서 어렵게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실황 연주곡과 혼성 보컬 곡으로 총 3가지 구간을 녹음해서 비교해드릴게요. Back in the cipher, I light it up, then I write it up, relax, release my mind. Back to back, too much running and gunning, even though it was infinite, we had no time. Now I'm 27, on another path, and I'm sorry, sweet love, couldn't make it last. You influenced me, and I influenced you. I know I'll never meet anyone exquisite like you. 한편으로는 이어패드 소재에 따른 소리 차이도 꽤 큽니다. 가죽 이어패드는 중고음이 강조되면서 좀 더 밝고 가벼운 소리가 나고요. 스웨이드 이어패드는 중고음을 억제하고 저음이 좀 더 강조돼서 부드럽고 묵직하네요. 다른 헤드폰들에서는 보통 스웨이드가 저음을 흡수하면서 더 가벼운 소리가 나는 편인데요. YH5000SE는 특성이 오히려 반대로 나오는 점도 재밌습니다. 그 이유를 찾자면 두 이어패드가 공통적으로 안쪽은 메쉬로 마감해서 공기 흐름을 제어하죠. 그러니까 이어패드 소재에 따른 소리 차이를 야마하에서 의도적으로 튜닝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야마하 헤드폰의 높은 수준이 잘 느껴지네요. 임피던스 특성은 저음에서 미세하게 상승하는 특성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소리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미세한 수준입니다.
물론 앰프 쪽의 출력 임피던스가 높아질수록 저음이 높아지니까 앰프 매칭에 이용할 수는 있겠네요. 만약에 저음이 부족하게 느껴지면 100옴 이상의 저항 어댑터를 한번 써보세요. 감도는 실내용 헤드폰 치고는 평범한 편입니다. 만약에 어쿠스틱 음악을 주로 듣는다면 앰프 출력이 2V 이상으로 충분히 높을 필요가 있겠네요. 고주파 외율은 아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음에서 외율이 높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평판형 헤드폰에 원래 진동판 진폭 제한이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YH520는 드라이버 크기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그 한계점이 특히 낮은 편이네요. 그래서 음량을 크게 듣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패드 소지에 따른 소리 차이도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야마하 오소 다이나믹 플래그십 헤드폰에 대해 살펴봤고요. 제가 영상 리뷰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흥미로운 헤드폰이 아닌가 싶습니다. 헤드폰이 고유의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 써보는 리뷰네요. 이런 헤드폰은 정말 야마하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야마하 무선 제품들을 리뷰할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플래그십 유선 헤드폰을 써보니까 야마하가 진짜 악기 사운드에 진심이구나 싶네요. 평소에 어쿠스틱 음악을 즐겨 듣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아날로그틱한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 취향에도 잘 맞겠네요. 전자음이 많은 현대음악을 들을 때에도 마치 LP를 진공관 앰프로 듣는 듯한 빈티지 사운드가 느껴집니다. 굳이 불편하게 골동품들을 안 쓰고도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소리가 나오네요. 이 정도로 기분 좋은 음악성을 가진 헤드폰은 진짜 오랜만에 만나봅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